안녕하세요. 경매박사 한철입니다. 오늘 투어는 성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수동에 가시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금속과 같은 공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수동 일대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수동은 지금 현재 금속공장은 카페로, 정리공장은 문화공간으로 하나둘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건 기본 내역을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7 타경 541XX 사건이었고 소재지는 성수동 2가 277번지 1원입니다. 용도는 공장이었고 토지 면적은 153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00평이었는데 입찰 날짜를 봤더니 2019년 4월입니다. 감정 가격은 47억. 그러면은 평당가로 환산하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수동에서 3,100만원짜리 공장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싸게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경매 개시 결정 날짜가 2017년 12월입니다. 그러면은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차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은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에는 무조건 내가 현금만 있다면 입찰에 참가해야 되는데 25명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176%에 낙찰이 되었는데 무려 낙찰가가 감정가는 47억이었는데 84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평당가로 따지면 평당 5,500만원 꼴입니다. 왜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었냐면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건 내용을 보시면은 건물은 두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평, 하나는 33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토지는 153평이었으며 토지 이용 확률을 보시면 성수동 일대는 모두 중공업 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폐율 60%, 용적률 400%의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성수동이 핫한 이유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성수동만 건너가면 압구정동, 영동대교만 건너가면 청남동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숲이라는 35만 평의 서울숲이라는 자연환경을 끼고 있고 한강면 조망을 할 수 있는 초고층 50층,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구가 지금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200세대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대 중공업 지역은 많은 산업단지들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옛날 말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급 주거와 일자리와 환경 그리고 2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이라고 하는 교통까지 잘 갖춰져 있는 신흥 부촌으로서 이 지역은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수 사거리에서 이 BMW라는 큰 건물 블록 뒤에 있는 이 모퉁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코너 건물입니다. 보시면은 주변에는 이렇게 대형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 물건의 입지 주변에 대형 건물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성수동에 관련한 입지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숲은 35만 평 규모로 개발이 되었는데 오른쪽으로 중공업 지역이 이렇게 낡은 공장들을 재배치해서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주거 환경으로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한강면 주거지역을 정비해서 여기에 8,208세대의 초고층 50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는 강변북로를 지하해서 바로 걸어서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삼표 레미코는 이전을 하고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시설을 건립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대도 지구단위 계획지구로서 친환경 주거 및 중심지 지원 기능으로서 이 지역 일대도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성수동이 부촌으로 형성되게 된 가장 시발점이 뭐였냐면 바로 갤러리아 포레입니다. 갤러리아 포레가 서울숲 바로 옆에 친환경 자원을 끼고서 개발이 되고
평당가 4천에서 4,600만 원에 분양이 될 때만 해도 이곳이 신흥부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대림 아크로포레스트 주상복합이 착공이 돼가지고 2021년에 지하 7층, 지상 49층 두 개 동으로 개발이 완공이 돼서 분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제화 거리도 정비가 되어져 있고 두산 트리마제가 47층 4개 동으로 만들어져서 분양가 4,500에서 14억에서 15억에 분양됐는데 현재 시세가 24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영 호텔도 2개 동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삼표 레미코는 이전해가지고 여기에 대표적인 건물들도 들어설 것입니다. 이렇게 갤러리아폴의 대림아크로포레스트, 두산 트리마제,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 50층 아파트가 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8,000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이 지역 일대는 고급 주거 단지로서 확실하게 자리가 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생건축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례를 어니언과 성수연방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어니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니언은 우리 물건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물건지는 이곳입니다. 어니언은 A고 어니언은 330평 규모의 땅이고 신도리코가 매입을 했는데 2012년에 100억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평당가로 치면 3천만 원 정도 거리입니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서 이 블럭 단지를 지나서 이 블럭 뒤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건물이고 우리 건물, B 건물은 성수 사거리에서 BMW 건물 대각선에 있는 모퉁이 건물입니다. 따라서 어니언과 우리 건물은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니언 건물과 우리 물건의 입지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어니언이 좋겠죠. 왜 그럴까요? 교통이 있습니다. 2호선 성수역에서 나와서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우리 물건지보다는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지는 150평을 2019년에 평당가 5,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중개 시세는 이거보다도 월등히 높겠죠. 그러면 6천, 7천, 8천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어니언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신도리코는 이 물건을 2012년에 100억 주고 샀는데 현재 이 물건의 시세는 200억, 300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수동은 급변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건물이 100억짜리 건물이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100억 있으면 이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샀던 신도리코는 5년 만에 2012년이면 한 7년 정도 됐네요. 7년 만에 적어도 2배, 그 이상 3배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겁니다. 어니언 카페로 들어가면 재생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택 내부를 여기는 그 점원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빵집 그리고 빵을 통해 가지고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앉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빵과 벽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기존 건축주택을 살려가지고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원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통해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맞은편의 건물입니다. 맞은편 건물은 2층에 이렇게 브레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빵집이 있었는데 좀 올드한 주택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날 것 그대로의 느낌? 뭐 재생건축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다듬지 않은 아예 다 노출이 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굉장한 핫한 명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분위기에도 좀 맞는 것 같고요. 똑같은 재생건축인데 성수연방을 보겠습니다. 성수연방도 재생건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았던 어니언에서 내려와서 3번 출구를 쭉 내려와서 대림창고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명골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수연방은 437평을 증여받으셨는데 이 땅을 현재 6천만 원 정도로 평가했을 때도 값어치는 26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땅인데 이 땅을 임대해서 공간기획을 하는 회사가 이것을 통합 리모델링 해가지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푸드 매장이 입점, 생산, 유통, 소비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었고, 생활잡화점 띵글스토어, 육가공 전문점 종쿡 델리미트, 만두맛집 청화당, 수제 캐러멜 전문점 인덱스 카라멜 등이 이곳에 입점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보시면 언형보다는 굉장히 똑같은 재생건축인데 굉장히 모던한 느낌을 볼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주차까지도 발레 파킹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귿자형 건물로 되어져 있는데, 내부 정원에는 이렇게 온실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온실이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포토존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고객들이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상품도 소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독특한 것이, 이곳에는 종국 델리미트처럼 바로 생산과 판매와 소비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생건축 두 개를 비교해서 보았고, 지금은 서울숲 상권과 성수동 카페거리에 대해서 성수동 카페거리 상권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목의 전쟁 김영준이라는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은 성수동 상권으로 분류되지만 서울숲 상권과 성수동 상권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다양성이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어니언이라든지 대림창고, 그리고 성수연방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력과 기획력이 필요한, 기획력을 갖춘 그런 대규모 위주의 상권이 자리 잡았고, 물론 여기에 대규모 위주의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위주의 상권들도 많이 있는데, 크게 대규모 기획력을 갖추고 자본력을 갖춘 것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는 반면에, 서울숲 상권은 아기자기한 상권들, 다양한 문화의 아기자기한 상권들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서울숲 상권과 비교를 해봤는데, 먼저 대림창고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마치 낡은 주택, 공장같이 보이는데 이름도 이렇게 대림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문화재 조형물과,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좀 공간이 좀 높죠. 기존에 있었던 공장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인테리어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모던한 느낌의, 바깥에서 보기에는 허름한 창고같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모던한 실내 인테리어를 갖춘 느낌의 아주 좋은 그런 베버리지,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이렇게 문화재도 같이, 작품도 같이 공연할 수 있는 미니 미술관 같은, 미니 화廊 같은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라인 쪽으로는 이렇게 대규모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와 같은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 3층은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카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도 굉장히 유명한데, 서울숲에서 바로 나오시면은 서울숲에서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언더스탠드 에버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창고형 매장처럼 해가지고 매장, 그 다음에 커피숍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보시면은 이렇게 컨테이너를 양쪽에다 놓고 여기를 카페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바로 서울숲 상권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카페는 이겁니다. 성수 카페인데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시끌벅적하지도 않고 화려한 인테리어도 갖추지 않은 조용한 주택과 같은 분위기를 개조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탐나는, 나중에 내가 이런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유형의 건물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펜투카 같은 수제 가방을 만드는 가게도 있었고 다양성들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숲 사진관, 덧짬뽕, 그리고 장미식탁, 아뜰리에 이렇게 같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혼자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서울숲 상권은 혼자서 또는 둘셋이 유유자적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혼자 가셔도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집을 한번 봤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이 집을 사가지고 카페로 개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한 달인가요? 2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갔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었더라고요. 보시면은 어떻게 바꿨냐면 이 외벽은 굉장히 낡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조를 하고 창문과 이거를 좀 심플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수동의 미래는 저는 헤이그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헤이그라운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경일고등학교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보시면은 이것은 정주영 회장의 손자라고 하더라고요. 루트 임팩트라고 하는 그런 사단법인을 통해 가지고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이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지하 2층에서 8층, 지상 8층 약 6,000제곱미터의 건물로서 500명의 체인지 메이커들이 함께 일하는 업무 공간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면 누구나 헤이그라운드 멤버가 될 수 있다. 현재 소셜 벤처, 비영리 단체, 내고 사회혁신 지원 조직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곳에 갔을 때 굉장히 뭘 느꼈냐면 생동감, 역동성,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수동이 과거의 올드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인재들이, 젊은 인재들이 이곳에 와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로서 많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기회의 땅, 성수동은 기회의 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가시면은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명칭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헬스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가 바로 화장실인데, 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기 맞은편에 대문에 맞은편 벽에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헤이그라운드를 가시면 반드시 화장실을 가시고 그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이 보물지도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또는 남의 인생 또는 사회적으로 체인지 메이커가 돼보고 싶습니까? 크던 작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모두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당신의 인생, 사회 할 것 없이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 지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나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행동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좋은 금속 이 공장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84억의 낙찰을 받아서 이 물건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창출할까요? 어니언처럼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을 갈까요? 아니면 건물을 지어버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수 사거리 주변은 대형 상업 및 업무시설 입지로서 적합도가 있고 중공업 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400%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을 짓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니언처럼 2호선 출구를 2호선과 바로 연계돼 가지고 사람의 동선을 불러오기에는 좀 약합니다. 따라서 바로 상업 용지로서 상업용 건물로서 올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대형 상업 및 업무시설 입지로 적합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수동 투어를 통해서 성수동 카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평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